우리 살면서 다른 사람들 바람났다 했을 때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 진짜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웬일이래? 하는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착하고 조신한 여자, 또 사회적인 지위나 직업을 고려했을 때도 절대 그럴 것 같이 보이지 않았던 여자들이 불륜에 빠지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왜 그런지 심리학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착한 여자, 착하다는 것의 기준이 뭐예요? 내 기준에서 그 여자 착해 하는 사람들 보면요, 자기 마음보다 다른 사람의 기대나 욕구를 잘 맞춰주는 사람 아닌가요? 사실 내 입장에서 나 배려해주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 보고 착하다고 하잖아요. 또는 남들이 꺼려하거나 막 하기 싫어하는 것들, 그런 것들 선뜻 하거나, 또 거절 잘 못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가 착하다고 좀 표현을 하는 편입니다. 그쵸? 이런 착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 여성분들, 사실 자기 마음보다 다른 사람 마음이나 상황, 이런 것들에 좀 쉽게 영향을 받고 좀 끌려다니기도 하시는데요. 그럼 이런 분들이 이런 불륜에 잘 빠지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자, 첫 번째는요, 수동적인 성격이라는 점입니다. 자, 수동적인 성격 가진 여성들, 내가 바라는 거나 내 감정들 이런 거 표현하는 거 어때요? 좀 어려워하시죠? 다른 사람 기대에 부응하고 그 사람들 욕구를 맞춰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런 분들 중에서 외로움을 많이 타요. 이러면 내 감정이나 욕구를 내가 알아차리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다른 사람 통해서 이 외로움을 채우려고 하는 경향이 커지게 되는 거죠. 자, 근데요, 인간은 누구나 외로워요. 자, 능동적인 사람들은 인간이 외로운 존재임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도 외로울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찾아요, 능동적으로. 근데 수동적인 여성들은요, 아, 외롭다, 외로운 거 너무 싫어,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 외로움을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패턴으로 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외로움을 채워주는 것에 만족해야 하다가 사고처럼 빵! 외도의 상황을 딱 맞닥뜨리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이 능동적 태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다른 사람들이랑 관계 맺다 보면 어때요? 내 주장을 조금 더 강하게 하죠, 수동적인 사람들보다. 그러면 타인과 갈등, 다툼 이런 거 생길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럼 이들은 다툼이나 갈등도 생길 수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는데요, 수동적인 여성들은요, 이런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갈등을 좀 피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갈등 싫어, 나 다툼 이런 거 싫어, 불편해, 이러니까 불편한 상황을 가장 수동적이면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회피요. 그래서 부딪히기 싫고 불편하니까요, 가정 내에서 불편한 상황이 생긴다 했을 때 이런 힘든 부분을 남편이랑 소통하고 갈등하고 다툼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요, 거리를 두죠. 다툼이 싫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밖에 있는 남자가 나 좋다고 따라다니고 내 결핍도 해소해줘, 이러면 수동적으로 그 상황에 이끌려서 불륜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근데 이런 분들이 왜 수동적으로 이런 성격이 됐을까요? 자, 여러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세 가지로 추려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성장 과정에서 이제 부모님 두 분 관계에서 아빠나 엄마가 감정을 많이 참고 억누른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엄마나 아빠 한쪽이 갈등을 피하려고 나가버린다든지 아니면 안 들어오거나 막 늦게 들어온다든지 이런 모습에 자주 노출이 돼요. 그럼 이런 부모를 둔 자녀 입장에서요, 똑같이 부모와 동일하게 수동적인 성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 또한 내 감정이나 욕구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이나 두려움을 느끼고 갈등을 만드는 건 나쁜 거야, 그러니까 감정을 드러내면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또 두 번째 케이스는요, 부모가 지나치게 높은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 또는 뭔가 도전했다 실패했을 때 이 막 비난해요, 자녀를. 그럼 아이는요, 내가 하고 싶은 거나 내가 느끼는 감정들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보다요, 부모의 기대에 맞추려고 막 발버둥을 쳐요. 자기 욕구를 억눌러요. 참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표현할 기회도 줄어들고 배우지 못해요. 내 욕구를 능동적으로 채우는 것도 못 배워요. 배울 기회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왜? 내 마음보다 부모의 기대나 욕구를 충족하고 그래야 내가 사랑받을 수 있으니까. 세 번째는요, 자, 대가족 문화에서 여성의 모습 한번 볼게요. 자, 지금보다 어때요?
훨씬 더 수동적이었죠.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상황에 이끌려서 내 역할에 충실했었어야지 인정받는 사회였어요. 내 감정 숨기고 남편이나 시부모님, 내 자녀들, 남편의 형제들 이런 부분들까지 케어해야 되는 경우도 많았죠. 타인을 배려하고 희생해야 했어요. 그래야 인정받았죠. 그래서 복종을 가르쳤어요. 넌 착해야 된다 이렇게요. 근데 이 말은요,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돼. 근데 이렇게 잘하면요, 나를 표현하는 능력,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잘 배우지 못하게 돼요.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케이스의 경우에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지 못하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길 바라고, 나 사랑해주는 남자, 내 외로움을 채워주는 남자 쫓아다니면서 내 결핍을 채우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착한 여자가 불륜에 잘 빠지는 두 번째 이유, 바로 낮은 자존감, 또 자기 부정인데요. 이분들 자신감 부족하죠. 실패하는 나를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가정생활에서 남편이랑 이렇게 관계 맺다가 어떤 위기가 와요? 그럼 좀 불편해지겠죠. 그럼 내 결혼 생활이 실패한 것 같아요. 내가 배우자 잘못 고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인정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남편과의 관계에서 뭔가 정서적인 결핍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 인정 안 해주고 막 모진말하고 포건해요. 또는 뭐 정서적 결핍 이외에 경제적으로도 결핍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만큼 뭐 돈을 못 벌어다 준다든지 뭐 기대했던 바와 어쨌든 달라져요. 그럴 때 내 선택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내 스스로도 채워보자. 이래서 나를 성장시킬 동력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우리가. 하지만 이분들에게는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나는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걸 못해. 그래서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부족한 정서적 지지나 경제적 이득을 충족하려고 합니다. 자존감 낮은 여성의 반대, 자존감 높은 여성 어떨까요? 자존감 높은 여성은요, 뛰어나고 잘난 여성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걸 발전시키거나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여성들이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괜찮아, 이런 내 자신도 사랑해, 이게 되는 여성이죠. 자존감 낮은 여성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나를 막 부정해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결핍을 밖에 있는 관계, 불륜을 통해서 내 매력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 인정이나 칭찬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자존감이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듯한 착각을 합니다. 남성분들, 그래서 만약에 내 배우자가 너무 착해요. 내가 너무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바람나서 내 배신감이 너무 커요. 하신 분들, 이런 생각 한번 해볼게요. 바람, 외도, 불륜, 이런 게 사실 우리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하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람인 거고, 사실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혼 또한 있어요. 그쵸? 결혼을 하면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만 겪을 수 있는 위험이나 갈등, 뭐가 있을까요? 부부싸움, 또 고부 갈등, 처가댁과의 갈등, 자녀 문제, 그리고 배우자의 외도의 위험성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겪을 수 있는 위험인 거예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위험이고요, 상황이에요. 우리가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사고는 갑작스럽게 생길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 결혼 제도 안에 내가 들어왔다면 말씀드린 갈등이나 위험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걸 먼저 수용하는 태도가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와이프가 제가 위에서 설명드린 착한 여자 유형인데 바람이 났다. 그래서 내 배신감이 너무 크다. 치가 떨려서 내가 못 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마 진즉 변호사 찾아가셨을 거예요. 이 동영상 이렇게 끝까지 보지도 않으실 거고요. 근데 내 마음이 괴롭긴 한데 아직 이혼해야 될지 헤어져야 될지 정하지 않았어요. 같이 살아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도 조금 있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착한 아내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그 착한 여자들의 특징, 수동적이라고 했잖아요. 수동적인 게 어떤 의미예요? 누군가한테 잘 끌려간다, 이런 뜻 아닌가요? 그럼 내가 리드하는 대로 끌려올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내가 아내를 이끌 수 있는 사람,
아내를 리드할 수 있는 남편이 되면 의외로 이 문제가 되게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사람 사이의 관계는요, 둘만 모여도 힘의 차이가 존재해요. 에너지가 더 센 사람,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더 약한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갑과 을 이렇게도 표현하죠. 남편이 내가 부부 사이에서 갑이 돼요. 에너지가 더 센 사람이 되면요, 상대적으로 나보다 에너지가 약한 아내는 나에게 끌려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우리 에너지가 센 사람 어떻게 표현할까요? 사회성도 좀 있고 활동적인 에너지도 높고 진취적이고 이런 분들 우리가 에너지 높다고 하잖아요. 이걸 심리학적으로 리비도가 높다라고도 표현해요. 그럼 리비도 높은 남자가 되면 수동적인 아내는 자연스럽게 나한테 끌려올 수밖에 없다. 마치 우리 아이 키울 때 아이는 나약하니까 어른인 우리가 리드하잖아요. 마찬가지 원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리비도 높은 남자, 에너지 센 남자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책임감의 크기를 키우는 겁니다. 책임감이 뭐예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그냥 하는 거예요. 자, 마땅히 해야 할 남자로서의 과업이 뭐가 있을까요? 가정을 이뤘으면 남편의 역할이 있을 거고, 자식이 있으면 아빠 역할, 또 돈 버는 사람이다, 사회적 역할. 그럼 직장인이면 뭐 직원, 사장이 될 수도 있겠죠. 사업을 하신다면. 이런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고 책임지는 걸 말해요. 남자에겐요, 사회적으로 참 많은 역할들이 부여돼요. 마치 쓰여지고 버려지는 존재처럼요. 일하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치이면서 돈 벌어요. 그리고 집에 오면요, 또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어요. 뭐 하나 잘못하면 비난하고 욕먹기 일쑤죠. 돈 버느라 바쁜 건데 집에 소홀하면 소홀하다고 욕먹고, 근데 그 와중에 아내가 바람까지 나. 그럼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좌절감 많이 느끼시는데요. 실제로 아내 외도 경험하신 분들이 저희한테 오셔서 이 부분을 가장 많이 호소하십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로 태어나지 않았나요? 현재 이 시국에 대한민국 남자 가장으로서 내가 살고 있어요. 그럼 내가 가장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 결국은 감당해야 하지 않나요? 근데 이 역할들만 다 감당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뭘 해야 하냐면요, 의존을 해야 돼요. 누구한테요? 내 여자한테요. 부부가요, 평생 같이 놀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자라고 결혼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해야 할 과업은 온전히 감당하지만 힘들 땐 내 여자한테 의지하고 위로받고 안기고 부탁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우리가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책임도 지지만 누군가한테 의존하고 부탁하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더 많은 역할과 더 많은 과업들을 해낼 수 있다. 근데 남성분들 중에서요, 책임감 강한 분들, 책임감은 강한데 의존을 잘 못하거나 의지하거나 부탁하는 데에서 오는 그 거절 있죠. 그 거절의 두려움이 크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불편하니까 아예 안 해버려요. 아쉬운 소리 하느니 내가 하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시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나는 의존을 잘 못하고 책임만 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내 아내한테 좀 뻔뻔하게 안 하던 요구도 좀 많이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런 분들 거절이 두렵다고 하시는데요, 우리 이런 생각 해볼게요. 사업하시면서 일하면서 우리도 부탁할 일 누군가한테 많이 생기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같은 부탁을 정중하게 2번, 3번 누군가한테 받았어요. 근데 내가 이걸 계속 거절해요. 그럼 어때요? 이거 거절하는 사람도 되게 큰 부담을 느껴요. 부탁하는 사람보다 거절하는 사람이 더 큰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2-3번 거절의 두려움만 이겨내면 돼요. 부탁도 하면 할수록 늘거든요. 할수록 뻔뻔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탁 2-3번 거절의 두려움 이겨내시고, 네, 안면을 조금 두껍게 해보자. 분명 도움이 됩니다. 예외적으로 이런 케이스 있어요. 내가 아내한테 너무 의존하고 싶어요. 힘드니까. 그래서 여러 번 시도했는데 우리 아내가 내가 의존하는 걸 막 되게 힘들어하고 안 받아줘요. 내가 뭔가 요구하거나 부탁하려고만 해도 막 다 힘들대. 매번 부탁하는데 매번 다 회피만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안 힘들게만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또한 고통도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편하게만 살고 싶어 한다. 그러면서 당신이 나 좀 편하게 해줘라 라는 마인드라면 그 와중에 바람까지 났다. 이런 경우라면요, 사실 굉장히 책임감이 낮은 여성이에요. 책임감이 낮은 여성이기 때문에 내 아내가 이런 케이스다라고 하신다면 이혼을 고려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수동적인 것과 책임감이 낮은 것은 사실 전혀 다른 문제예요. 난 안 힘들고 싶어. 당신이 나 좀 편하게 해줘. 당신이 다 해줘야지 라고 하면서 육아면 육아, 살림이면 살림, 일이면 일, 그 어느 것 하나 욕심내지 않고 스스로 해내려 하지 않고 그러면서 징징거리면서 맨날 힘들어 죽겠다 하시면요. 이런 분은 사실 땡큐하고 보내드려야 됩니다. 절호의 기회예요. 리비도 높은 남자가 되는 두 번째 방법. 쾌락을 기꺼이 누리며 즐겁게 사시는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개인보다 집단주의 문화가 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죠. 개인의 즐거움이나 쾌락을 추구하는 걸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요, 가족이나 사회를 더 중시하는 이런 문화 속에서 좀 이기적인 행동으로 간주되고 욕먹기가 쉬워요. 부정적으로 비춰지죠. 근데 인간은요, 원래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예요. 기본적인 생물학적 본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쾌락 추구할 때 뭐 나와요? 도파민 팡팡 터지죠. 그러면서 뇌에서 보상 회로가 싹 돌아가요. 긍정적 신호가 막 나오니까 이런 쾌락을 추구하는 행위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다. 다만 중요한 건요, 쾌락을 추구하는 방식이죠. 건강한 쾌락을 추구하는 게 중요하죠. 취미나 운동,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이런 긍정적인 경험, 감정들을 조금씩 자주 축적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쾌락 추구의 유형들, 술이나 성, 유흥 등으로 쾌락을 추구한다. 그럼 이런 추구를 통해서 우리가 목표, 경쟁 이런 거 하면서 건강한 자아 효능감 이런 것들 발휘할 수 있을까요? 술 많이 마시기 대회, 오래 마시기 대회 이런 거 있나요?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게 사회적으로 뭔가 성취를 이뤘다고 굉장히 크게 인정받나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오히려 많이 하다가 중독 수준으로 빠지면 내 일상이나 과업을 해나가는데도 악영향을 미치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죠. 건강한 쾌락은요, 경쟁을 유발해요, 살짝. 또 명확한 목표가 있어요. 우리 남성분들이 에너지 많이 발산할 때 하는 운동들 볼게요. 경쟁 아닌 게 있나요? 목표 없는 게 있나요? 이런 경쟁에서 이기고 골 넣고 기록 단축하고 다 이 경쟁과 목표라는 어떤 타겟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경험들, 목표를 정하고 하나씩 이뤄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동기부여도 하고 자신감도 늘고 성취감도 생기면서 삶의 에너지가 점점점 증가한다. 그러면서 리비도도 올라간다. 결국 쾌락도 큰 거 한 방보다요, 잔잔한 쾌락, 이런 티끌모아 태산 같은 거, 자잘한 것들이 쌓아가는 거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내 성취감이나 자아 효능감이 높아지고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관계도 넓히고 그 안에서 여러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경쟁이 싫은 남자는 어떨까요? 실패가 싫은 남자들은요, 이런 건강한 쾌락으로 리비도 높이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운동이나 취미 이런 것들도 사실 경쟁이나 목표를 통해서 뭔가를 이뤄가는 건데, 경쟁 자체를 싫어하면 이런 활동들 자체도 피하게 될 테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생물학적으로 내가 남자로 태어났어요. 남자로 태어난 이상 경쟁은 피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남자는요, 생존에서부터 짝짓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경쟁이에요. 이게 남자의 숙명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새로 태어났다면 숲에서 살 수 있게 진화하고, 물고기로 태어났다면 물에서 살 수 있게 진화하듯이요, 남자라면 경쟁을 하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즐기는 것, 이게 내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진화다.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경쟁을 즐기고 이기는 거, 이 자체를 한번 좋아해보자. 그럼 리비도도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이런 남자가 되면요, 내 여자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도 나 선택하려고 몰려서요, 내가 좀 피곤해질 수 있어요. 자, 부부가 2명이 있어요. 둘 중에 한 명은 불안해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떤 불안? 내 배우자 딴 사람이 채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이요. 자, 그럼 둘 중에 누군가 하나는 불안해야 한다면 내가 불안한 게 나아요? 내 와이프가 불안한 게 나아요? 내 와이프가 불안한 게 낫지 않아요? 에너지의 차이가 존재한다면요, 결국 내가 더 큰 에너지, 생명력을 가져야 심리적인 우위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상태가 돼야지 내가 이혼을 하든 화합을 하든 또 쇼윈도로 살든 뭐가 됐든 내 마음이 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착한 여자뿐 아니라 더 많은 여자가 나를 선택하고 싶어지는 그런 남자가 되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요, 내가 굳이 아내 감시하고 못 믿어하면서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자, 살면서 겪는 모든 문제의 전공법은 사실 이거 아닌가요? 남자분들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면 문제 해결 위주로 생각하시니까요. 결국 내가 더 우월한 남자가 되는 거. 책임감과 쾌락의 크기를 늘리면서 리비도 높은 남자가 되는 거죠. 기억하세요. 불안해야 한다면 누가 불안한 게 낫다? 내가 아니라 내 배우자가 불안한 게 낫다. 그러려면 내가 더 우위에 있어야 한다. 이상 행복한 남자로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하우투라이프 심리상담사 신아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